인공지능용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으로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란 이런 것이다를 보여준 듯한데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시장 전반의 반등으로 확산이 될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형수 HSL 파트너스 대표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사실 좋을 줄 알았지만 네. 이 정도일 줄이야라는 반응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규모가 큰 회사가 이 정도 슈퍼 서프라이즈를 내는 건 저도 거의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원래 그저께 밤에 잠들 때만 해도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았어요. 왜요? 컨센서스 자체가,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 자체가 너무 높은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그거를 완전히 더 뚫고 기대치보다 네. 한 20% 정도 네, 높은 수준 맞나요? 네, 30% 더 잘 나왔죠. 네. 네. 자, 이런 호실적의 배경 네.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결국 AI입니다. 네. 지금 AI 전쟁이 빅테크 업체들 간에 엄청나게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어떤 전쟁에서 군수 물자를 파는 유일한 회사가 이제 지금 엔비디아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빅테크 업체들이 지금은 AI 중에서 이제 GPT라는 그 어떤 트랜스포머 기반 기술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칩을 최대한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막 웃돈을 주면서도 막 지금 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엔비디아 어떤 AI 반도체 매출이 좋은 거고요. 원래 엔비디아가 분기 실적이 아주 좋을 때, 예전에 막 암호화폐 채굴 막 이럴 때 좋을 때 분기 매출이 한 90억 달러 정도 나왔어요. 예. 아주 좋을 때. 근데 이번에 135억 달러가 나왔거든요. 근데 데이터 센터 매출만 103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네, 거의 엄청난 숫자가 나온 거죠. 예. 네. 자, 2분기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와 버리니까 벌써부터 이제 그럼 3분기 실적은 어떻게 될까?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라는 거는 실적 곱하기 시장의 기대감이잖아요. 이제는 엔비디아 주가의 가장 큰 적은 기대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가이던스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제시를 해줬어요. 예. 3분기 매출을 160억 달러를 제시를 했거든요. 이것도 엄청난 숫자인데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걱정이 저는 이제 오히려 조금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이제 예. 과도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장중 500달러를 돌파한 상황인데 500달러면은 시총 면에서 봤을 때 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다른 좀 우리가 잘 아는 기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반도체 회사로서 1조 달러 시총을 반도체만 아니어도 네네. 뭐 네. 빅테크 종합적으로 그렇죠. 봤을 때. 네, 뭐 예. 애플이 원래는 3조 달러 시총을 돌파를 했었고요. 세계에서 시총이 제일 높은 회사니까 예. 그 1조 달러 시총 돌파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엔비디아가 반도체 업체로는 처음으로 이제 거의 1조 달러 시총을 돌파를 한 거고요. 예. 예, 뭐 아마존에 근접했다 네. 이런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거의 조만간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3분기 실적 시즌 전까지 엔비디아의 주가에 크게 걸림돌이 될 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원래 어떤 이제 저도 이제 방송 같은 데 나가서 엔비디아 예. 주가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물으면 되게 곤혹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좋은 건 알겠는데 작년 저점 대비해서 5배가 오른 주식이고 연초 예. 대비해서 3배가 올랐어요, 주식이. 예. 그러니까 이제 PER이 100배, 200배 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런데 이번에 실적이 나오고 가이던스가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향후 미래 실적, 포워드 가이던스대로 실적 밸류에이션을 하면 PER이 30배, 40배로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EPS라고 하죠. 이제 주당 순이익 비율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회사도 드물죠. 예. 그러니까 월가는 뭐 이미 많이 올랐는데 목표 주가 지금도 더 많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목표 주가 상향하고 있는 거 맞죠? 맞습니다. 네. 실적이 이제는 뭐 그동안에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었는데 실적을 이 정도로 내주면 그만큼 또 주가도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성장성이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밸류에이션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는 굉장히 버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예. 원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그 엔비디아 지수 간의 어떤 프리미엄 차가 있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제조를 안 하는 어떻게 보면
팹리스 업체고 소프트웨어 회사잖아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는 좀 더 프리미엄을 받는 편이거든요. 예. 그 프리미엄 갭이 역대급으로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만큼 지금 실적으로 보면 엔비디아는 오히려 지금 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엔비디아의 독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MD, 인텔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폭락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당분간 위협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AI 반도체라고 하지만 사실상 엔비디아의 GPU라는 거거든요. 제너럴 퍼포즈 GPU인데 이게 뭐냐면 GPU라는 건 그동안 그래픽 프로세서 쪽으로 주로 쓰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연산으로 최적화해서 CPU를 대체할 수 있는 서버용 칩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A100, H100이라는 지금 하이엔드 제품들인데요. 예. 전체 AI 반도체 시장이 300억 달러 정도로 올해 추정이 되는데 예. 그 중에서 거의 90%가 엔비디아 비중이고요. 그 나머지 10%도 AMD하고 일부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양산품이라고 보기는 예. 어렵고요. 그냥 연구용이나 뭐 어떤 샘플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달쯤이었을까요? 이제 8월 정도부터는 반도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일었었는데 지금 8월 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예상만큼은 그 회복이 이렇게 반등세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에 양극화가 심각하잖아요. 모든 어떤 경제 어떤 대상들 보면 양극화가 심각한데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AI 반도체라는 아주 하이엔드 쪽 수요는 너무 좋아요. 지금 공급이 부족할 정도고요. 뭐 웃돈을 주고서라도 칩을 사려고 하는데 예. 우리 일반 커머디티 있잖아요. 내구 소비재,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나 PC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 그리고 서버 중에서도 일반 기업들이 투자하는 엔터프라이즈향 예. 이런 쪽 반도체 수요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찍었는데 예. 이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탄력이 안 나오니까 이게 사이클이 좀 늘어지니까 최근에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뭐 일단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 일단 엔비디아발 호재라고 봐야 될까요? 많이 올랐어요. 예, 우리 주가들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번 AI 반도체 사이클에서 굉장히 다행스러운 점이 그거예요. 예. 우리 얼마 전에 그 코로나19 이후로 TSMC가 엄청난 슈퍼 사이클을 그렸는데 메모리만 안 좋았잖아요. 시스템 반도체는 굉장히 좋았는데 메모리만 안 좋았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HBM이라는 고성능 디램이 없었다 그러면 아마 똑같은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90%를 독점하고 있는 HBM,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는 예, 요 예. 고성능 디램이 엔비디아의 GPU에 기본적으로 탑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반도체 주식들도 수혜를 보게 되는 거죠. 예, 거기서 예. 핵심적인 종목이 SK 하이닉스입니다. 중요한 게 지금 그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에 들어가는 HBM3라는 제품이 4세대 제품이거든요. 이게 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어요. 그래요? 삼성은 아직 양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불행중은 아니군요.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사실 우려가 컸었는데 조금 안심을 해도 될까요? 수출 규제 1년 유예 조치 연장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어떤 판단은 예. 사람들마다 조금 엇갈립니다. 미국이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 관리에 나서는 거다라고 보는 측도 있고요. 이쪽에 이제 어떤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보는 의견인 것 같고요. 아주 일부의 전문가들은 답답한 사람이 전화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미국이 중국 쪽에 컨택을 해서 만나러 가는 거다라고 예, 예. 해서 이제 선물을 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전자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싶고요. 지금 보면 중국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예, 예. 그 중국은 오히려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외교적인 어떤 톤이나 이런 것들이 더 세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의 어떤 고위 관료들이 계속해서 중국을 방문하고 지금 어떤 규제에 대해서 약간 느슨하게 예. 풀어주는 거는 지금 충분히 미국이 잘 하고 있고 충분히 중국을 제압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디커플링에서 딜리스킹이라고 해서 상황 관리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약간 반도체 1년 유예라는 이런 우리한테 선물, 뜻하지 않은 선물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죠. 예. 엔비디아가 내년부터 인공지능용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 이 생산량을 최대 4배까지 늘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이제 반도체 글로벌 업체들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걸로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 H100이라는 칩이고요. 이게 4나노 TSMC 팹에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올해 아무리 이렇게 생산량을 모아봐도 50만 대 정도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50만 개 정도의 칩을 생산 못 하는데 이게 엔비디아가
만들고 싶은데 못 만드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예. 파운드리에서 쇼티지가 나고 있습니다. 아, 그 파운드리에서도 쇼티지가 나는데 통상적으로 파운드리 쇼티지라 그러면 전공정, 선단 공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예, 예. 지금은 굉장히 특이하게 후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후공정에서 공급 부족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TSMC의 코어스라는 기술이거든요. 예.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해서 여기 2.5D 구조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GPU가 있고 옆에 HBM이라는 디램 아파트가 있고 여기 실리콘 인터포즈라는 2.5D 구조로 이렇게 패키징을 해야 되는데 여기 캐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H100 칩을 주문하려면 인도받는 시점이 40조가 걸려요. 예, 예. 그러면 거의 1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TSMC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에 나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부족한데 내년에 뭐 지금 150만 개에서 200만 개 정도로 생산량을 4배 정도 늘리겠다라는 거는 TSMC하고 어느 정도의 합의가 된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나 일부 물량이 이제 우리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올 수도 있지 않을까, AMD 예. 물량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예, 예. 앞서 말씀하신 그 HBM 시장을 두고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경쟁이 격화되는 분위기인데, 자, 승자가 누가 될까요? 좀 지금은 예상하기 어렵습니까? 어때요? 지금 승자가 누구냐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승자입니다. 예, 왜냐하면 4세대 제품을 독점하고 있거든요. 전체 HBM 시장이 올해 보면 한 25억 달러 정도 됩니다. 25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30% 정도가 HBM3가 차지하는데 여기가 대부분 고부가 제품이에요. 그런데 지금 SK하이닉스가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이 이거를 9월 중에 양산하겠다라고 이제 경계현 사장이 공언을 한 예,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양산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HBM 시장 그리고 메모리 시장의 구도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파운드리 시장은 좀 어떻습니까? 좀 뭐 삼성에도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뭐 전망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TSMC의 지금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급 부족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 제품을 만들기도 지금 라인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AMD나 다른 회사들도 AI 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AMD의 리사수 CEO가 급하게 대만으로 넘어가서 TSMC하고 미팅을 했는데 캐파를 확보하려고 간 거죠. 근데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국내 뉴스에서 보면 이 AMD의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삼성이 턴키로 해주겠다. 그래서 HBM3도 공급하고 그리고 그 TSMC의 코어스하고 삼성전자의 iCube라는 기술은 거의 같은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어스 같은 패키징을 우리가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지금 뭐 뉴스가 나왔는데 좀 사실 여부는 좀 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진격이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에 결과적으로는 뭐 좀 활기를 불어넣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 HBM이라는 어떤 아주 큰 어떤 수혜 품목을 우리가 잡은 거고요. 그 AI 반도체의 상당 부분은 엔비디아거든요. 올해 300억 달러 시장 규모가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한 40조 정도 되겠죠. 그게 연평균 성장률이 향후 5년 동안 50%가 나와요. 예. 그러면 한 3, 4년 뒤에는 이 시장이 1,500억 달러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게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합친 시장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서 AI 반도체 시장 중에서 지금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정도 됩니다. 10%가 조금 안 되는데 예, 예. 향후에 이제 여기서 HBM의 비중이나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의 어떤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의 점유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우리 반도체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뭐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 좀 확실히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그런 테마주들에 쏠리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반도체주에서 좀 기회를 찾아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뭐 반도체주가 예. 투자하기 되게 답답한 측면이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투자하는 섹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 예. 저는 이제 반도체 산업을 거의 한 17년 정도 봐오면서 느낀 거는 방향성만 있으면 엉덩이 무겁게 기다리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지금 어떻게 보면 바닥에 대한 방향성은 정해졌다고 봅니다. 어. 대신에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탄력이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그것도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뭐 삼성전자 주가나 뭐 관련 소부장 업체들의 주가들도 결국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번 사이클이 좀 특이한 거는 예. 과거에는 반도체 사이클이 반등하면 전공정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수급이 쏠렸는데 이번에는 AI라는 어떤 초거대 변수가 끼어들면서 이번에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후공정이 사이클의 주도가 돼버린 거죠. 그게 과거하고 좀 다른 측면
뭐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형수 HSL 파트너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